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9월 2일 가을의 둘째 날입니다. 정오를 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정의롭고 가장 공정하고 가장 개혁적인 인물로 알려진, 그의 말을 통해서 알려진 바로 추미애 법무장관의 아들과 관련된 이른바 황제 탈영 또는 황제 휴가 의혹 사건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미래통합당 신원식 의원은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스모씨, 27살 스모씨의 황제 탈영 의혹과 관련해 가지고 추미애 의원 보좌관이 해당 부대에, 가출사 부대에 전화를 해 가지고 아들의 병가를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그 부대 관계자의 직접 증언 녹취록을 국회에서 공개를 했습니다. 아울러 19일을 병가로 보냈는데 그와 관련한 명령지, 어디서 병가를 보내라는 명령지겠죠. 명령지 등 근거 자료가 없다는 증언도 공개되었습니다. 그리고 증인들은 이 같은 내용을 서울 동부지검에 진술했다고 밝혔는데 어제 서울 동부지검은 한겨레 신문 보도에 의하면은 그런 진술을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을 했어요. 이렇게 되면은 수사를 하고 있는 서울 동부지검의 신뢰성과도 부딪히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신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 의원은 합참 차장 출신이고 예비역 육군 중장입니다. 서시 부대에서 휴가 등 인사 업무를 담당하던 지원장교 A 대위, 부대 지휘관이었던 B 중령과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 인물이 아니라 바로 그 사건을 담당했던 핵심 인물 두 사람의 증언을 공개를 했으니까 이것은 녹취록이지만은 상당한 신뢰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A 대위는 녹취록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인 추미애 의원 보좌관으로부터 스모씨 병가 연장과 관련한 전화를 직접 받았다. 상관인 지역대장에게 보고를 하니 지역대장은 병가 대신 개인 연가로 처리해 주라고 지시했다 라고 말한 것으로 녹취록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 동부지검에서는 지난 6월 A씨를 불러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A 대위는 스모씨의 23일간 휴가 중 앞부분 19일간의 병가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즉 휴가 명령지도 없이 나갔다는 말을 수사 담당자로부터 들었다고도 했다는 게 녹취록에 적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설명을 좀 해야 되겠는데, 이 A 대위라는 사람이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조사를 받으면은 질문을 할 거 아닙니까? 검사 측이 질문을 할 때 그 질문 내용 중에 23일 휴가 중에 앞부분 19일간의 병가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 넌 질문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 내용을 전한 겁니다. 이 사람이 말한 건 아니네요. A 대위가 말한 건 아니고 A 대위가 그런 말을 들었다는 겁니다. B 중령은 서울 동부지검 참고인 조사에서 수사관으로부터 스모씨 병가 명령지가 없다는 말을 들었다고도 했습니다. 이 B 중령은 또 다른 사람인데 A씨의 상관인데 그 두 사람이 말이 같네요. 그러니까 동부지검이 이미 조사를 통해서 아들에 대한 이 병가와 관련된 근거 서류가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런 간접 증언이구만요. 당시 휴가를 구두로 승인했다던 비중령은 명령지는 없지만 내가 승인하면 되고 행정조치가 누락된 것이라고 검찰에 진술했다고 밝혔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지난 1일 자신의 보좌관이 부대에 전화했다는 의혹에 대해 그런 사실이 있지 않다고 했답니다. 사실이 없다고 하면 될 텐데 있지 않다? 서울 동부지검 역시 관련자들의 진술은 받은 바 없다고 했군요. 그러나 신원식 의원은 결국 추미애 장관과 서울 동부지검의 해명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겠다는 대국민 거짓말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어제 이 친여 성향의 한겨레 신문 인터넷 보도문은 추미애 보좌관이 군의 아들 휴가 요청, 추 사실 무근, 이렇게 달아주었습니다.
자, 이건 뭐 간단합니다. 국방부에서 밝히면 됩니다. 국방부가 이런 문제가 있으면 빨리 해명을 하면 될 텐데 이걸 꼭 수사를 거쳐서 밝힙니까? 더구나 병가와 관련된 기록은 첫째 의사 진단서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병가를 군 병원이 아니고 민간 병원도 아니고 자기 집에서 병가를 한다면은 그것을 뒷받침할 만한 뭐가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없다면 그건 군대도 아니고 무슨 사병 집단이지. 아니, 회사가 어떤 직원을 19일간 집에서 쉬라고 할 때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진단서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진단서가 나와가지고 제일 중요한 건 군병원에서 이거 치료하기가 힘드니까 집에 좀 쉬어라. 그것을 뒷받침한 서류가 없다면 이건 뭐 당나라 군대도 아니고 조조 군대도 아니고. 그럼 더구나 검찰이 여기에 대해서 만약 거짓말을 했다면 신원식 이 검찰과 국방부가 같이 엮여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커지는 겁니다. 모든 사건은 이런 종류의 모든 사건은 항상 커져가는 법칙이 있어요.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또 그 거짓말을 은폐하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합니다. 이 거짓말을 하는 과정에서 관련자가 막 늘어납니다. 한 사람은 거짓말 해서는 안 되고요. 여러 사람 같이 거짓말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만 놔두면 정권적 차원의 위기로 발전하는 거죠. 유명한 1972년에 워터게이트 도청 사건이 바로 그거거든요. 그때 닉슨 대통령이 그 도청 지시 안 했습니다. 그런데 도청 사건을 그때도 경찰이 수사를 했어요. 그리고 워싱턴 포스트의 사회부 기자 두 사람이 열심히 취재를 했습니다. 근데 이걸 자꾸 정권적 차원에서 덮고 하다가 결국은 그 2년 뒤에 닉슨 대통령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스스로 탄핵되기 전에 물러난 적이 있습니다. 군대에서 이 병원 치료를 받는다는 것은 상당히 엄중한 사건인데 저희 채무를 말씀드린다면 저는 1967년 3월 1일 공군 사병으로 입대를 해가지고 저기 대전에 있는 기교단에서 훈련을 받다가 결핵성 늑막염을 앓았습니다. 폐렴도 동반해가지고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수술은 하지 않고 이렇게 주사기를 옆구리에 꽂아가지고 물을 빼내는 식으로 치료를 했는데 40일 동안 병원에 있었습니다. 40일 동안 병원에 있다가 보니까 제가 161기로 들어갔는데 다시 이제 40일 끝나고 나서 훈련소에 복귀해가지고 이게 수료할 때는 163기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걸 공군에서는 기수로 따집니다. 선후배를 기수로 따지는데 이게 161기로 들어갔는데 수료는 163기가 되어버렸으니까 저의 이 정체성이 애매해져서요. 그러니까 162기는 저보다 늦게 들어왔는데 수료는 먼저 했으니까 이게 선배인지 부하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하나의 기준을 세웠습니다. 전 나름대로 기준으로. 물론 기수도 중요하지만 기수보다 더 중요한 게 군번이다. 제 군번이 327, 5523인데 군번이 중요하다. 군번으로 서열 따지자 이랬습니다. 그 근거는 왜냐하면 제대는 기수에 따라서 제대를 하는 게 아니라 군번에 따라서 제대를 한다. 내가 먼저 군대에 들어왔으니까 내가 선임자다 해가지고 주먹다짐도 하면서 저 권익을 옹호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도 재발하지 않을까 조심을 했습니다. 다행히 제가 배치된 데가 1219m나 되는 산 꼭대기에 있는 레이더 기지였습니다. 이게 결핵성 늑막염을 앓는 사람이 제일 치료하기가 좋은 데가 고산지대입니다. 고산지대. 공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병을 완치를 했는데 그때의 우리나라 군병원은 이 민간병원보다 훨씬 더 항공의료원이라고 그랬습니다만 수준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이게 군병원의 수준이 지금 민간병원에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자꾸 바깥에 가서 받으려고 그래요. 왜 이렇게 됐는지는 아마 누가 전문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겠는데 제 생각으로는 이 공공의료의 문제입니다. 공공의료. 이 세브란스 병원이라든지 뭐 이런 삼성의료원은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막 발전하는데
국가에서 주도하는 군병원은 공공의료거든요. 공공의료는 경쟁에서 처지면 아무래도 나태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새 자꾸 이 문재인 정권이 공공의료를 강화하겠다고 하는데 그거 별로 좋지 않다는 걸 느낍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병가 연장이 얼마나 힘든데 하면서 2030 예비역들도 부글부글 하고 있답니다. 아니 도대체 19일 동안 집에서 병가를 치르고 나서 돌아오지 않고 또 연장을 하고, 그때 연장을 했을 때는 병가로 연장한 게 아니고 개인 휴가, 개인에게 주어지는 휴가로 연장을 한 건데 이게 어떻게 있을 수가 있느냐. 이거는 여당 대표의 엄마 찬스를 쓴 것 아니냐, 엄마 찬스를 쓴 것 아니냐 해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화를 내고 있다는데, 현역 군인 A씨는 병가를 연장하려면 군의관 소견서 등 각종 정빙 서류가 있어야 하는 데다가 심사까지 거쳐야 해서 절차가 매우 까다롭다. 실제로 어떤 병사는 발목 부상으로 민간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뒤 연장을 신청했는데도 군병원에서 요양 가능하다는 이유로 복귀 명령을 받았다 라고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19일 동안 병가, 그럼 그 이유가 뭐냐, 어느 병인지를 추미애 장관이 좀 자세히, 발목이 좀 아프다 뭐 이런, 무릎이 아팠다, 무릎이 아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어떤 병인지도 지금 앞으로 밝혀져야 되겠습니다. 이 추미애 장관이 가끔 이 자충수를 둬가지고 이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저렇게 재판에 걸게 한 게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드루킹을 자기 편인 줄 모르고 고발해가지고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지금 아들 사건도 이게 점점 커지면은 이 정권의 치명적인 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정권이 자꾸 미투 사건에 걸려가지고 부산시장, 서울시장이 그렇게 된 데 이어서 가장 예민한, 미투 이상으로 남자들에게 예민한 게 병력 특혜입니다. 병력 특혜. 이 병력 특혜 의혹에 걸려가지고 이회창 씨가 이길 수밖에 없는 선거를 지고 말았던 그 경우가 이제는 그런 병력 특혜를 자주 이용했던 세력의 부메랑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